2021학년도 수능 대비 실전 모의고사 나형 3회 질문한 거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5번 질문했는데요. 확률과 통계에서 신뢰 구간 우평균의 추정 파트죠. 여기서 주어진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를 기호로 나타냅시다. 1600명이라는 거 n이 160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6점이다. 표준 편차라는 거는 시그마였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평균이라는 것을 신뢰 구간을 추정을 했을 때 그때 여기 오른쪽 와야 될 거는 표본 평균 1600명 뽑았을 때 임의로 뽑은 표본 평균에 대해서 플러스 1.96 95% 신뢰 구간은 1.9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곱하기 오른쪽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오면 될 겁니다. 왼쪽은 쓰지 않을게요. 그때 지금 풀어준 풀이 나한테 보내준 풀이 보니까 생뚱맞게 m 작거나 같다 40분의 4라고 썼네. 더하기 1.96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났나봐요. 이 40이란 거는 뭐 루트 n이라 생각한 것 같은데 이 4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시그마가 16이면은 우리가 표본 평균이 표준 편차가 16점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표준 편차 따른다고 하면은 여기 평균 그리고 시그마 제곱 16의 제곱을 써야 될 텐데 16을 또 4의 제곱이라 생각하고 뭐 4로 착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표준 편차 16점이라고 해서 얘가 정확히 제곱수라고 해서 그냥 자꾸 루트 씌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시그마가 16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예 공식을 잘못 시작했다. 그리고 신뢰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일 때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배에 표본 평균은 사라질 거고 이거 2배 해준 거 나올 겁니다. 2배에 1.96 곱하기 루트 n은 40일 거고 시그마는 16이겠죠. 그러면 위아래 4로 나눠서 10분의 4 그러면은 10 더 약분 안 해준 이유는 위에 분자 다 곱해서 소수점 자리만 이동시키면 답 나오겠죠. 그러면은 196 곱하기 8만 계산해서 48 곱하기 72 8일은 85 그러면은 1.568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요 수열 관계식이 항상 만족하는 관계식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그 아래에 있는 식이에요.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증명시키기 위해서는 n이 1일 때 증명함을 보이고 만족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k일 때 만족함을 가정한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여기 플러스 1 들어간 모양이 성립함을 보여주면은 그게 바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이미 만족하는 이 식을 언젠가는 꼭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아래에다 써놓읍시다. n-1의 an이라는 거랑 시그마 m은 1부터 n-1까지 m, a, m은 0이다 라는 식을 언젠가 이용해야 될 거예요. 밑에 내려봅시다. 그러면은 쭉 읽어볼게요. n은 1일 때 성립함 보인다는 거고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n은 2일 때 둘이 더한 것도 0이므로 2일 때도 심지어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할 거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k 플러스 1이 아까 위에 있는 모양에서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모양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거를 생각까지만 한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따라가 보자는 거야. 지금 빈칸 보려면은 그 위에 식부터 봐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아래 내려왔을 때 시그마가 원래 k까지였는데 k-1로 된 걸로 봐서 k번째 항이 여기 k 넣은 게 오른쪽으로 빠져나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은
또 옆에 k, ak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가운데 있는 항만 뭔가 바뀌었죠. 근데 이 모양 어디서 봤냐면은 아까 우리가 나중에 써야 될 식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모양이 n이 k로 바뀐 거 빼고는 동일하죠. 그래서 n에다가 k로 바꿔준 다음에 왼쪽 거 여기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붙여서. 오케이?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오른쪽 거 정리해 줄게요. m은 1부터 시그마 k-1까지 m이라는 식은 마이너스 k-1 ak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안으로 넣어서 1-k 괄호 열고 ak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가라고 쓸게요. 근데 가는 ak는 이미 빠져있네. 아, 그러면 가에다가는 1-k만 들어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으로 다음 식이 나왔네. 이거는 오른쪽 이걸 전체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쭉 써봅시다. k, ak 플러스 1, 그 다음에 괄호 열고 1-k에 ak 플러스 k, ak는 왼쪽은 계속 0이 따라온 거였어요. 그래서 는 0이다 라는 식을 정리해 봤더니 이거 괄호 전개해주면은 ak 마이너스 k, ak가 나와서 뒤에 거랑 지워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쓰면은 k, ak 플러스 1 더하기 ak는 0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다음 줄에 봤을 때 ak만 남아야 될 테니까 이 식을 ak 플러스 1만 남도록 써주면은 ak 플러스 1은 이거 넘겨주고 k 나눠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k분의 1 ak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에 들어올 식은 마이너스 k분의 1 되겠네요. 오케이? 괜찮나요? 그 다음에 가나 다 찾았네. 그럼 바로 봅시다. 그래서 정말 증명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어차피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정확히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쓴 식이 마이너스 k분의 1이 맞는지 일단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식의 곱을 fk라고 했을 때 f10을 구하라. 둘의 곱은 마이너스 k분의 1 곱하기 1-k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바꿔서 마이너스 곱해서 k분의 k-1이라고 쓸 수 있네. 이 값은 10을 대입하면은 10분의 9가 될 테니까 답 5번 나왔네요. 마이너스 문제 없고 끝났죠. 오케이? 처음에 주어진 관계식 이용해서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원하는 것만 남도록 옮겨주고 앞에 있는 거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29번, 30번 질문했어요. 29번은 문제부터 쓱 한번 봅시다. 원이 반지름 2라는 거 알려줬고 원점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 1이라는 원도 있고요. 그러면은 얘가 중심의 좌표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정확히 x좌표를 알기는 지금 바로는 힘들죠. 여기는 2라는 거, 여기는 1이라는 건 알지만 여기 높이 1이라는 거, 그러면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x좌표 구할 수 있긴 하겠네. 그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거는 L의 길이인데 L은 A부터 T까지입니다. 접선의 길이에요. 접선의 길이는 접점부터 원의 중심까지 수직으로 그었을 때 분명 피타고라스로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L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원점부터 A까지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선을 조금 그려봅시다. A부터 O까지 그리고 접점 찍고 원점부터 접점까지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주고 접점부터 쭉 이으면은 당연히 반대쪽 원의 중심까지도 도착할 겁니다. 왜? 접점에서 왼쪽으로도 90도고 오른쪽으로도 90도 유지될 테니까 당연히 한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에요. 그때 오른쪽 원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리면은 그것도 접점이 생기죠. 그래서 아래쪽에도 삼각형 또 생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얘가 2고 여기가 1이라는 거는 밑변의 길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빗변이 9고 높이가 1이니까 밑변은
9 빼기 1 루트니까 2 루트 2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도형의 특징을 그동안 많이 배웠는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는요, 걔네가 닮음인 걸 찾기가 너무 쉬워요. 왜? 여기도 직각이기 때문에 오른쪽 직각삼각형의 이 한 각도를 동그라미 표시하면은 90도에서 한 각이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반대쪽을 세모라고 하면은 저 위쪽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세모죠? 그러면은 닮음인 삼각형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90도라는 거를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닮음인 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 떼어내서 다시 그리면은 오른쪽에 자 이렇게 돌려서 그릴 수 있어요. 그때 빗변이 3이고 여기 1이고 여기 2루트 2인 이 삼각형을 돌려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왜? 이 삼각형과 위치 맞추려고. 그때 1대 2는 3대 6이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 6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길이 벌써 찾았어요. 그러면 구하고 싶은 이 L은 식 세울 수 있겠죠? L제곱 더하기 4는 36이다. 그래서 L제곱은 32다. 그래서 구하는 게 L제곱이었죠? 끝났습니다. 따라서 답은 32. 구하고 싶은 거를 구하려면은 여길 구하면 끝나겠구나 이미 알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닮음인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이거를 이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같은 방향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떼어내서 그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 30번 봅시다. 얘는 조금 역함수랑 원함수가 만나는 점, 교점을 세 군데 주어줬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 fx가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은 1차 함수가 나왔고 오른쪽은 2차 함수예요. 근데 일단 역함수가 생기려면 기본 조건이 항상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1대1 대응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fx는 역함수를 갖는다고 했으므로 일단은 증가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 함수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것도 체크해줬고, 연속이라는 것 통해서 먼저 x에 1을 대입했을 때 1의 자극하나고 함수가 같다는 의미로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2분의 5가 같다라는 관계식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fx가 증가함수였다면은 1차 함수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 아래도 쓰고 시작할게요. fx라는 게 나눠지는데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와 cx 제곱 플러스 2분의 5x라는 2차 함수로 나눠지는데 이 위에 있는 식이 만약에 증가함수이면은 a가 0보다 크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도 증가해야 될 테니까 c도 0보다 커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함수 fx와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가 교점이 3개가 된다는 거는, 그리고 그 좌표도 주어졌네요.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한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fx가 증가함수 만약에 쭉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는 이런 2차 함수였다면은 올라가다가 또 꺾여서 올라가는 1차 함수다가 2차 함수인 이런 fx였다면은 이 y는 x 기준으로 대칭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돼가지고 만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무조건 둘 다 증가함수였다면은 y는 x랑의 교점이 바로 마이너스 1, 2였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fx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2, 2를 지났겠구나. 만약에 증가함수였다면은 그거를 확실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fx랑 f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 그냥 fx랑 y는 x랑 만나는 점이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1, 1 지나겠네 해서 이거를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해봤더니 a 더하기 b라는 게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알고 있는 관계식에 대입해보면은 c 더하기 2분의 5가 1이라는 값이 되어서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0보다 작아져요. 그러면은 이 fx에서 아랫부분 이차 함수가 c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인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증가함수가 되지 않아서 역함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fx는 증가함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증가가 아니고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증가가 아니라 이제는 감소구나.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고 항상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테니까 1 이후에 계속 감소하려면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어야 돼서 c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때 오른쪽 그림도 수정해 줄게요. 이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감소하는 그래프도 fx랑 f 역함수 x가 만나는 점이 y는 x랑만 만나는 점일까? 이거는 조금 달라요. 어떤 경우가 있냐? 자, 감소하는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 감소하다가 덜 감소하고 또 이런 그래프는요, y는 x의 대칭이어서 역함수랑 원함수가 y는 x랑 만나는 점에서도 만났지만 다른 점에서도 만나는 경우가 생겨요. 오케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얘를 뒤집으면은 이렇게 될 텐데, 감소하는 그래프는 y는 x 말고도 역함수랑 원함수가 만나는 점이 바깥에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y는 x랑도 일단 무조건 만나긴 만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 만약에 y는 x 위에 어떤 점하고 다른 두 군데서 만났다면은 주어진 마이너스 1, 1, 2 중에 y는 x랑 만난 점은 이 가운데 점이겠구나 바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1 그리고 1, 2라는 점 중에 1, 1을 무조건 지났겠구나. 뭐가? fx가. 그래서 1, 1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서 a 더하기 b는 1이라는 거 아까처럼 해주고, 그때 c 더하기 2분의 5도 1이어야 될 테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 아까 구해놨어요. 그때 0보다 작은 거 확실히 받고, 그러면 나머지 점들이 어디서 만날 거냐? 감소 그래프니까 1보다 이전에는 더 높은 데서 만났겠죠. 오케이? 그때 얘가 y는 x 기준으로 대칭시킨 그래프가 다시 만나려면은 마이너스 1, 2 또 2, 마이너스 1을 찍어주면은 걔네가 y는 x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그리고 서로 역함수랑 함수값이 같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1, 2를 한번 찍고 2, 마이너스 1을 찍게 된다면은 얘는 무조건 y는 x 기준으로 y는 x라는 선대칭이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는 2차 함수, 1차 함수 감소하다가 2차 함수로 감소해서 이걸 뒤집으면은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냥 식이 다 나온 거예요, 사실. 어떻게?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2차 함수는 곡선으로. 이때 다른 색으로 이거를 뒤집어준 역함수는 오른쪽엔 직선이 생기고 왼쪽에는 곡선이 생기겠더라 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fx에 대한 식은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되니까? 대입하면 되니까. 위에 있는 1차 함수 식에다가 마이너스 1,2 대입하면 될 겁니다. a 더하기 b는 기본적으로 1이고 또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일 테니까 둘이 연립하면 a랑 b 나오겠죠. 마저 구하면은 2b는 3이어서 b는 2분의 3, 또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음수 맞네요. 그래서 a, b 찾았고 이제 c만 찾으면 되겠죠. c는 이미 찾았네요. 오케이? 끝났죠? 마지막 a 대입하고 b 대입하고 c 대입하면은 2a 더하기 4b 빼기 10c는 마이너스 1 더하기 6 빼기 더하기 5, 3, 15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20. 조금 허무하죠? 그래프 그림을 유추하는 것만 해도 A, B, C를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를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가하다가 1차 함수로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는 그래프를 뒤집은 거는 어차피 y는 x랑 만날 수밖에 없다, 뒤집어봤자. 근데 감소하는 그래프는 뒤집었을 때 y는 x 말고 다른 점이 생기더라. 그리고 가운데 점이 1일 테니까 나머지가 서로 y는 x 기준으로 대칭해야 될 테니까 2, 마이너스 1이 있었다면은 거꾸로 뒤집은 마이너스 1,2가 있어야겠네 생각해서 2점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그래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대칭성을 이용했기 때문에 정확히 풀 수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실전 모의고사 나형, 이번에는 4회 모르는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12번 찍었다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나와 있고 두 근 주어져 있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의 fm 0보다 큰 사건,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요. 이 m이라는 수는 될 수 있는 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니까 1부터 6까지가 올 수 있죠. 이거는 f에다가 넣겠다고 했으니까 정의역이 된 거예요. 오케이? 정의역 중에서 함수값 fm이라는 함수값이 0보다 큰 사건, 그거를 a라고 한다. 이거는 1부터 6 중에 함수값 1, 2, 3, 4, 5, 6 중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큰 거는 3일 때 0이고 0일 때도 0이니까 그 사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a라는 사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케이? 그때 한 개의 주사위를 15번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변수로 잡는 이거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똑같은 거를 15번 반복했고 한 번 할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는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죠. 그랬을 때 기대값은 둘이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인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머니가 흰 공, 검은 공 이미 섞여서 들어있고 A라는 주머니, B라는 주머니 있는데 문장이 조금 복잡하죠.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 공을 꺼내서 흰 공일 때 흰 공 2개를 주머니 B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 흰 공 2개를 옮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검은 공이면 이거는 뭐예요? 처음에 한 개 뽑았더니 검은 공이었다. 그때는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는다는 거죠.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때 주머니 B, 최종적으로 주머니 B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한 개를 꺼냈을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될 거예요? A에서 B로 뭐를 옮긴 거? 흰 공을 옮긴 거, 흰 공 2개 옮긴 거. 두 번째는 A에서 B라는 주머니로 뭐를 옮긴 거? 검은 공 2개를 옮긴 거. 그때 생각해 봅시다. 이때의 확률은요,
첫 번째, 흰 공 두 개를 옮기려면은 일단은 A에서 뭘 꺼내야 돼요? 흰 공을 꺼내야 되죠. A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5분의 2니까 그 다음에 5분의 2 다음에 흰 공 두 개를 옮기면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흰 공 두 개가 추가됐죠. 그때 B주머니에서 다시 꺼냈을 때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은요, 총 6개 중에 흰 공일 확률 3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은 공 두 개를 일단 옮기려면 첫 번째로 A라는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뽑아야 될 테니까 그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그러면은 그때 옮기고 났을 때 오른쪽 검은 공 두 개 추가한 다음에 전체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동시에 곱하기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총 확률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에 거 계산해주면은 5분의 1이고 아래 거는 10분의 1이니까 둘이 더해주면은 10분의 3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는 15번인데 15번을 찍었다 그랬네요. 한번 해봅시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제곱근하고 여기 주의하세요. 세제곱근입니다. 그때 왼쪽에 있는 거 제곱근 표현해서 쓰면은 일단은 2분의 2의 A승이라는 거를 2의 A-1제곱이라고 바꿔서 쓰면은 루트 2의 A-1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을 2의 2분의 A-1제곱 2의 2분의 A-1제곱 또 5의 2분의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제곱근이라는 거는 2분의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또 세제곱근 루트 2의 A 플러스 1제곱 3의 B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이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지수로 따지면 3분의 1이 될 테니까 분모 분자로 쓰면은 3분의 B제곱 3분의 A 플러스 1제곱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자연수가 되려면은요, 주어진 지수가 분수가 아니라 정확히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아니면 0이 되거나 자연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A-1이 2로 나눴을 때도 자연수가 되려면은 A가 뭐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연수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분자가 짝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빼기 1을 해도 짝수이려면은 A가 홀수여야겠죠. 그래서 A는 홀수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오른쪽은 2분의 B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B가 짝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뭘 얻을 수 있다? A는 홀수, B는 짝수라는 힌트를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뭘 될 거냐? 이번에는 얘가 유리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유리수가 돼야 된다고 한 거는 분모가 자연수이거나 분자도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분모가 없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때 얘도 보면은 지수가 분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A 플러스 1이 3의 배수이면 될 거고요. B가 3의 배수이면 될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잠깐 표현해보면은 B가 그냥 씁시다. B는 3의 배수여야 되는 거고 2가 아니고 A 플러스 1은 3의 배수여야 될 테니까 그러면은 A는 3의 배수에서 1을 뺀 거다. 아니면 3K 빼기 1 꼴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중에 이걸 만족하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A는 홀수이면서 3배에서 1 뺀 거예요. 그러면은 1 넣었을 때 K에다가 1 넣으면은 2죠. 근데 2는 홀수가 아니어서 안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2를 넣으면은 6 빼기 1은 5인데 5는 홀수가 맞으니까 가장 작은 A는 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는요 3의 배수 2면서 짝수인 거예요. 3의 배수에서 가장 작은 건 3인데 짝수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작은 거 6이 되는 겁니다. B는 6 짝수이면서 3의 배수죠. 그래서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1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얘도 홀수 짝수가 아니라 그냥 2의 배수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짝수라는 말이 2의 배수니까 뭐 A라는 것도 A 빼기 1이 2의 배수여야 되니까 A는 2의 배수
더하기 1이라고 써도 괜찮았겠죠?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서 14번 했고 이제 20번 할 차례인가요? 20번 한번 봅시다. 카드 뽑기인데 1부터 8까지예요 1부터 8까지인데 자연수 하나씩 적혀 있을 때 한 번씩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8가지 자리에 각각 한 장씩 임의로 놓을 때 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 예를 들어서 이 5번째 자리에는 여기 안에 1, 2, 3, 4, 5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뭐 7번째는 1부터 7까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구하라는 거 봅시다. 다음은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두 사건 m이 더 작은 수라고 했네요. mn의 순서상 구하는 과정이래요. ak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이 AK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죠. K번째 자리 카드에 K 이하의 숫자가 이미 적혀 있는 상황, 그 상황에 K번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자리,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다면은 나머지 자리가 7자리죠. 그 7장의 카드가 놓여 있는 사건이므로 그 사건의 확률은 전체 분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쓰면 되겠죠.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8가지 숫자를 자리를 배치하는 방법 8 팩토리얼이죠. 그때 분자에 들어올 거는 일단은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는 몇 개입니까? 1부터 K까지 K개죠. 그래서 먼저 K개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은 그 남은 숫자가 7개인데 7개를 자리 배치하는 방법이 7 팩토리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값은 8분의 K가 될 거예요. 7팩이랑 8 곱하기 7팩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나눠서 8분의 K 될 겁니다. 그럼 가 찾았죠. 그랬을 때 AM, AN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거예요. 계속 봅시다. n번째 자리에는 m 이하의 자연수, 또 동시에 n번째 자리에는 n 이하의 자연수. 그랬을 때 n번째와 n번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자리에 나머지 또 배치한다 그랬어요. 그럼 얘도 확률이니까 전체 8 팩토리얼 분의 먼저 n번째 자리에 들어올 숫자 뽑아야겠죠. 그거는 m 이하의 숫자니까 1부터 m까지 m개고, 또 동시에 n번째 자리에는 n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 일단 뽑았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부터 2 땡땡땡 뭐 n이 있고 m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이미 뽑았어. 그 다음에 n번째 자리에는 m이 더 작은 수죠. 다시 m 뽑고 n이니까 1부터 m 사이 중에 하나를 이미 뽑았어요. 한 개 뽑았어. 하나 뽑았어. 그러면은 n 이하의 자연수 중에 또 하나를 뽑을 때는 고를 수 있는 게 n개가 아니고 m 빼기 1개예요. 그래서 m 빼기 1개를 곱하고, 그러면은 총 남은 게 6장이죠. 6장도 배치해줘야 되니까 그게 6팩토리얼이다. 그러면은 나눠주면은 얘는 8 곱하기 7이 남을 거고, 그거를 써주는 게 바로 나에 들어올 식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독립이기 위해서는요, 방금 구한 얘랑 그 다음에 각각 아까 구했던 가에 K 대신에 M하고 K 대신에 N을 쓴 거죠. 그래서 각각 써주면은 얘가 8분의 M이고 얘가 8분의 N일 거예요. 그게 둘이 곱한 게 얘랑 같아야 독립이겠죠. 그래서 식 써보면은 8 곱하기 7분의 M 곱하기 N-1이랑 8분의 M 곱하기 8분의 n이 같아야 된다. 그럼 8분의 m 지워지고요. 이거 둘이 곱하면은 8n-8은 7n이다. 그래서 n은 8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독립이 되려면 일단 n은 무조건 8이어야 된다. 고정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n은 8이면은 m은요 아무거나 돼도 된다는 거잖아요. 1부터 8까지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상은 1,8, 2,8 땡땡땡. 그래서 8,8은 안 되겠죠. 다시
m은 1부터 7까지 되겠네요. 다시 그러면은 1,8, 2,8 땡땡땡 아무리 커봤자 7,8까지 될 수 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된다? 7개가 됩니다. n이 8로 고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끝났죠? 가에다가 k 대입하면 되니까 걔는 8분의 k였고요. 그럼 8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식에 왼쪽에 3, 오른쪽에 5 대입하래요. 그러면은 8 곱하기 7분의 위쪽 바라보시고 아까 찾았던 거 거기에 3 넣고 5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3 넣으면은 3 곱하기 5 넣으면은 1 빼서 4. 그 다음에 r이라는 거는 그냥 방금 구한 7이죠. 계산해주면 7 약분되고 4, 2 그러면은 2분의 3 4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21번 보겠습니다. 양수 t에 대하여 함수 fx를 적분식이다 라고 했을 때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한다고 합니다. 얘는 t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늘 하다시피 3t 넣었을 때 0이다. 그리고 양변 미분했을 때 s 대신에 x 넣은 거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이란 거 확인하기 위해서 양변 미분한 걸 먼저 정보부터 쓰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t가 0보다 크다. 그리고 fx 시기를 한 번 더 써줄게요. 인테그랄 3t부터 x까지 s의 제곱 마이너스 4t s 플러스 3t 제곱 그거에 ds다. 그 다음에 gt라는 애는 뭐다? 폐구간 0,2에서 fx의 최대값이다. 그다음 내렸을 때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f'x는 x제곱 마이너스 4tx 플러스 3t제곱 될 테니까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간단히 맞다는 거 알 수 있죠? x-t, x-3t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함수를 구했으니까 오른쪽에 t부터 3t까지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게 도함수고 아래에 있는 걸 원함수라고 했을 때 3t에 대한 함수가 알 수 있지 않나요? 왜? 원래 있었던 fx에 여기 3t 넣게 되면 오른쪽 다 0 되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게 f3t라는 게 0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함수값이 0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fx의 최대값이랑은 아직은 상관없으니까 잠깐 보류해 놓고 t가 2보다 클 때라는 니은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t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여기 함수값이 0이니까 x까지 써 놓을게요. 그때 여기를 t, 여기를 3t라고 했을 때 t가 일단 0보다는 크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2보다도 심지어 크게 되는 이 상황을 쓴 거예요. 니은에서는 2보다 t가 더 클 때 2가 더 왼쪽에 있었다고 하면은 2부터 0부터 2까지 해당하는 fx는 이 사이가 될 테니까 그 중에서 최대값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게 바로 gt가 되는 거예요. t가 2보다 클 때는 항상 gt가 2라는 고정값이 생겨요. 그래서 gt는 바로 f2가 된다는 거예요. t가 2보다 클 때는 gt는 f2가 된다. 주어진 폐구간 0에서 2까지의 최대값, 그게 바로 f2다. 그래서 f2를 찾으려면 또 fx에 대한 식을 찾아야 될 텐데 fx는 지금 적분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넣어서 그게 맞는지 확인해도 좋지만 fx식을 결국은 다 찾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거는 뭐냐, fx식을 찾을 겁니다. fx식을 찾기 위해서 f'x를 한번 부정적분 해볼게요. f'x를 부정적분 하면은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4t x제곱 플러스 3t제곱 x 될 겁니다. 근데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나오겠죠.
근데 그 적분상수 C는 F0일 거고 그 F0은 원래 식에 X 대신에 0을 대입한 거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은 3t부터 0까지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써주면은 C라는 적분 상수는 3분의 1 S세제곱 마이너스 아까 부정적분 할 때 틀렸네. 4가 아니고 2죠. 그래서 여기 할 때도 2t S제곱 그 다음에 3t 제곱 S에서 3t부터 0까지 라는 것은 0은 넣어봤자 0일 거고 3t 넣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넣으면은 9t 세제곱 플러스 붙이고 3이 3, 3, 9, 2, 18t 세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붙이고 3, 3, 9t 세제곱 돼서 다 사라지네요. 0입니다. 그래서 F0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Y축이 정확히 여기 있다고 쓰면은 0에서의 함수값도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때 지금 뭐 하고 있었냐? fx식을 결국 그냥 찾은 겁니다. 그래서 fx식을 찾았는데 그게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t x제곱 플러스 3t 제곱 x였다. 이때 f2라는 거를 찾고 있었는데 그건 대입만 하면 되겠죠. 3분의 8 마이너스 4이 8t 플러스 6t 제곱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리를 좀 바꿔주고 3분의 2로 묶을게요. 3분의 2로 묶으면은 3 나눠주고 2배 주면 되니까 아니죠. 2 나눠주고 3배를 해주면 되니까 9t 제곱 12t 3배하고 2 나누면 플러스 4 그래서 완전 제곱식 됩니다. 3분의 2 3t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이 식이 맞은 거죠. 기억도 맞았고요. 오케이? 그럼 디귿까지 봅시다. 디귿은 t가 어차피 0보다 크다는 거는 문제에서도 말을 해줬고 전체에서 gt는 t는 2분의 1일 때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은 2분의 1 이전일 때도 2분의 1 이후일 때도 항상 미분 가능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니은에서 주어진 거는 t가 2보다 클 때예요. 그럼 t가 2보다 클 때는 어차피 gt라는 식이 t에 대한 2차 식이 나왔어요. 오케이? gt라는 게 f인데 f가 t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하죠. 연속이고. 그래서 2보다 클 때는 맞습니다. 그러면 t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t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런 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t가 만약에 2보다 작을 때는 0에서 2 사이일 때 최대값이 어차피 뭐가 되냐? t일 때 값이 되는 겁니다. 뭐가? t가 2보다 작을 때는 gt라는 게 f에다가 t를 넣은 거랑 마찬가지다. 근데 f에다가 t를 넣은 거는 아까 찾은 fx식 있죠? 여기에다가 x에 t를 넣은 거다. 그래서 그 값은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t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해 줄게요. 3분의 1 더하기 1의 t 세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4t 세제곱 되겠습니다. 그래서 ft로 고정인 거예요. t가 2보다 작으면. 근데 항상 ft가 최대값이냐? 여기가 아닙니다. 쭉 오른쪽으로 가보면은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최대값이 계속 변해요. 계속 다시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커지다가 계속 상수 함수처럼 계속되다가 갑자기 커지면은 여기서 첨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2라는 값이 너무 커져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된다면은 조금
변화가 생길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원래 있던 fx랑 여기 ft라는 값이 같아지는 이 지점이 어딘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fx라는 거하고 뭐가 같아야 된다? 이 3분의 4t 세제곱이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거는 t에서는 무조건 만났을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은 fx식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t x 제곱 플러스 3t 제곱 x랑 뭐가 같아야 된다? 3분의 4t 세제곱이 같아야 된다. 그럼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왼쪽으로 3분의 4t 세제곱은 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서 만나는지 x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 3을 곱해줘서 식을 좀 간단하게 쓰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6t x제곱 플러스 9t 제곱 x 마이너스 4t 세제곱은 0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조립제법 이용해서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숫자만 쓰면 안되죠. 마이너스 6t 플러스 9t 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에서 어차피 아까 얘기했어요. 얘네가 만나는 점은 이미 t에서는 접했을 거예요. 2번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t로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t 조립제법 해주면은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5t는 4t 제곱, 그래서 4t 제곱 해주면은 세제곱 돼서 0 되죠. 그래서 얘가 또 t랑 4t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x-t의 제곱하고 x-4t 제곱이 아니죠. 는 0이라는 식이 나와서 원래 다시 gt가 ft가 되는 이 지점은 바로 여기가 4t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구하는 gx라는 거는 폐구간 0에서 2까지잖아요. 그럼 폐구간 0에서 2까지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텐데 계속 아무리 높아봤자 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구간이 넘어갔을 때 그 2라는 거 0에서 2까지라는 구간이 4t를 초과했을 때, 2가 4t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4t가 2보다 작을 때, 그럼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때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4t가 바로 2가 되는 이 순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유는 계속 그 가던 대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점이 나와서 여기는 미분 가능할 텐데, 바로 이 꺾이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따라서 4t가 2가 되는, t가 2분의 1이 되는 이 순간만 바로 미분 불가능하게 되는 점이 생긴다. 그래서 D까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여기까지.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29번은요 2019학년도 6월 문법 가형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라는 거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좌표들의 모임이래요. 그럼 점들의 집합이라는 건데요, 그 점들에 대한 정보가 x좌표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또 x좌표는 y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럼 x좌표 y좌표의 관계가 얘는 무조건 y좌표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점들을 찍어줄 때 이걸 신경 써서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둘의 최대값이 어차피 n이다. 이때 x와 y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점들의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집합 A에서 임의로 선택된 한 개의 원소 A, B에 대하여 B가 3의 배수일 때 A는 B1 확률이 9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럼 A는 B라는 거는 얘가 Y는 X 위의 점이겠죠? 이것까지 참고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 얘네를 최대한 그래프를 크게 그려서 한 번에 나타낼 건데, Y는 X라는 게 지금 주요 좀 더 기울여서 Y는 X라는 거를 그렸을 때 어떤 점을 찍어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1, 2, n이 3이라고 합시다. 왜냐면은 지금 n이 아무리 작아봤자 3이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그럼 3일 때 찍히는 점들은 뭐죠? 집합 A에 의해서 찍히는 점들은 자연수 점들인데 1,1, 2,1 찍으면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아까 y 입장에서 쓰면은 y가 x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y는 x보다 위쪽에 있는 부등식의 영역 생각해서 심지어 같다고 했으니까 y는 x 위에 있는 점도 상관없죠. y는 x란 직선 위에 있거나
이 위쪽 영역에만 점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쪽은 찍히면 안 돼요. 그래서 지워줄게요. 그래서 1,3, 2,3, 3,3까지 찍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 구해야 되는 확률은 b가 3의 배수일 때, 지금은 3일 때밖에 없겠죠? 여기 3개 있는 점 중에서 a는 b일 확률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3개 중에 1개, 3분의 1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은 3일 때 그 확률 자체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n을 한 번 더 늘려볼게요. n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해서 확률의 변화가 있을까요? 점은 몇 개가 추가됐죠? 네, 점은 4개가 추가됐지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똑같이 3분의 1인 거예요. 왜? 어차피 y좌표가 b의 3의 배수인 것만, b가 3의 배수인 것만 체크한 다음에 그 중에서 y는 x 위에 있는 점, 이렇게 3분의 1이겠죠. n은 5일 때도 똑같겠죠. n은 5일 때도 당연히 3분의 1일 것이다. 그럼 언제 변화가 생기냐? n은 6일 때 바로 변화가 생기겠죠. n은 6일 때는 조금 생략할게요. 6 찍어주면은 점이 몇 개가 추가되죠? 6개까지 총 6개가 추가됐습니다. 아까 3개였고요. 그 중에서 y는 x 위에 있는 거는 하나, 2개가 있겠죠. 이제는 규칙성을 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n은 6일 때는요, 3에서 하나 6개 더 더한 다음에 그 중에서 2개가 되었다. 오케이? 그럼 n은 9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규칙성으로 쓰게 되면은 3하고 6하고 9, 3의 배수에 있는 점들이 3개, 6개, 9개 더해진 것 중에 y는 x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이번에는 3개가 됐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n은 3k일 때 이것도 쓸 수 있는 겁니다. n은 3k일 때는 밑에 있는 거는 9가 3 곱하기 3이잖아요. 오케이? 3분의 1, 3 더하기 6분의 2, 3 더하기 6 더하기 9분의 3, 그러면은 3k일 때는 분자는 k일 거고 분모는 3 괄호 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k까지 더한 거다.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k까지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1부터 k까지의 합, 그냥 바로 써볼까요? k까지 합이니까 2k, k분의 1이라고도 쓸 수 있죠. 오케이? 이거 그 값이 9분의 1이 되는 k 값을 찾으면 될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얘는 번분수로 쓰게 되면은 2분의 3k, k 플러스 1 분의 1분의 k니까 얘는 3k, k 플러스 1 분의 2k 약분해서 이 값이 9분의 1이 되는 k 값을 찾아보면요, k 플러스 1분의 2는 3분의 1이다 해서 k 플러스 1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5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k가 5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면은 n이 15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n이 15일 때 하나만 있을까요? 아까 n은 3일 때, 4일 때, 5일 때까지는 확률값이 계속 같았죠. 같은 논리로 n은 16일 때, n은 17일 때까지 이때 항상 확률값이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n값은 총 15, 16, 17이어서 그걸 다 더하면은 둘이 더하면은 32고 16까지 더하면은 48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8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규칙성으로 찾을 수만 있어도 이거는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